여러분,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른 나라,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속삭인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2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2024년 11월 6일,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반드시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찬성하십니까? 찬성 22%, 반대 72%, 모름 6%.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공화당 지지자만 따로 보면 찬성 46%, 반대 54%. 자기 당 사람들조차 과반수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는 이렇게까지 노벨 평화상에 집착했을까요? 그 시작은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12월 10일,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던 그날 밤부터요. 그날 이후 트럼프의 지갑에는 늘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 사진이요. 24년 동안 단 한 번도 빼지 않고요. 이제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슬프면서도 웃깁니다. 때로는 처연하고 때로는 황당합니다. 세계 최강 대국 대통령의 24년 집착. 그리고 그 집착이 만들어낸 비극과 희극. 백악관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새 대통령 이재명은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인생 다큐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백악관의 가장 은밀한 비밀 속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의 화자입니다. 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지금부터 백악관의 비밀을 얘기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좀 긴장되긴 하네요. 어쨌든 지금부터 들으실 얘기는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웃기고 노벨 평화상에 환장했는지 알게 되실 테니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일어나자마자 거울부터 봅니다. 거울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본다기보다 반사되는 얼굴에서 그는 대한민국 전 대통령 김대중을 보죠. 아니,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미국의 김대중이야. 그는 아침마다 거울을 향해 속삭여요. 시계는 새벽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욕실로 걸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가웠죠. 거울 앞에 선 트럼프의 얼굴은 78살이었어요. 주름이 깊었고 눈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고 싶어 하는 건 다른 얼굴이었죠. 노벨상 메달을 목에 건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슬로 시청 연단에 선 자신. 전 세계가 기립박수를 보내는 자신의 모습이요.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중얼거림이었죠. 24년이 지났어요. 씨앗은 나무가 되었고 이제 그 뿌리가 트럼프의 내장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세면대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지갑이 있었죠. 갈색 가죽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색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00년 12월 10일자 신문을 오려낸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순간의 사진이었죠. 트럼프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김대중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마치 성물을 만지듯이요. 이번엔 내 차례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반드시 이번엔 내가 받을 거야. 내가 받으면 김대중이란 사람은 잊혀지겠지. 나 트럼프가 받은 게 의미가 더 클 테니까. 그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어요.
그리고 지갑을 가슴팍에 꼭 안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다시 봤죠. 눈에는 이상한 집착이 서려 있었어요. 침실로 돌아온 트럼프는 벽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턱시도가 15벌 걸려 있었어요. 모두 새 것이었죠. 가격표가 아직 달려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오슬로 시상식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그는 턱시도를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검은색, 네이비, 진한 회색. 어떤 것을 입어야 가장 위험 있어 보일까요? 어떤 것이 사진에 가장 잘 나올까요? 트럼프는 검은색 턱시도를 꺼내 몸에 대봤어요. 거울 앞에 섰죠. 손으로 목 부분을 쓸어내리며 상상했습니다. 노벨위원회 위원장이 메달을 걸어주는 장면을요. 감사합니다. 그가 거울을 향해 말했어요. 이 영광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연습이었죠. 24번째 연습이었습니다. 오늘만요.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2월 10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그 날짜 옆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슬로. 노벨 평화상 시상식. 트럼프는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63일 남았어요. 63일만 지나면 그의 인생이 완성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직 초대장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보에도 올랐는지 확실하지 않았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한국의 새 대통령. 김대중의 후계자. 만약 그가 한마디만 해준다면, 만약 그가 자신을 지지해준다면 노벨위원회도 움직일 거라고 트럼프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대중처럼. 나도 김대중처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집착은 더욱 커져만 갔죠. 백악관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모든 날이 똑같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향한 집착으로 가득 찬 하루였죠. 사실 저는 한 번은 트럼프에게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김대중에게 집착하시냐고요. 당신은 미국의 대통령 아니냐고 물어봤었죠. 그때 그의 대답을 듣고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24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모든 게 시작된 그날 말이에요. 2000년 12월 10일. 뉴욕 트럼프 타워 펜트하우스였습니다. 금빛 샹들리에가 매달린 거실에서 사업가 도널드 트럼프는 가죽 소파에 몸을 묻고 있었어요. CNN 화면에는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이 비쳤죠.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100번째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트럼프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 김대중은 검소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수상 소감을 읽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40년간 5번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독재에 맞서 싸웠습니다. 트럼프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만장일치 선정. 노벨상 100년 역사상 최초. 그는 자신의 가슴을 짚었어요. 뭔가 불편했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질투도 아니고 부러움도 아닌 갈망이었어요. 40년이라.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대중의 일생이 흘러나왔어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가난 속에서 자랐다고 했죠.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다 납치당했고 바다에 던져졌으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화면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어요. 감옥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했고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아나운서가 말을 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트럼프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채널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김대중 대통령을 선정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1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날 밤 트럼프는 김대중의 수상 사진을 프린트했어요. 그리고 지갑에 넣었습니다. 24년 전, 바로 그날부터였죠. 제가 그에게 물어본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였어요. 트럼프는 또다시 김대중 얘기를 꺼냈고 저는 참다 못해 물었죠. 대통령님, 왜 그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집착하십니까? 당신은 미국의 대통령 아니십니까? 트럼프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몰라. 김대중이 뭘 가지고 있는지. 무엇 말씀이십니까? 트럼프는 지갑을 꺼내 낡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은 돈도 없었어. 권력도 없었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지만 세상이 인정했어. 만장일치로 말이야. 그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뭐든 가졌어. 돈, 권력, 명예. 트럼프 타워, 골프장, 대통령직. 하지만 김대중이 가진 그것만은 없어. 무엇 말씀이신지. 존경이야. 트럼프가 소리쳤어요. 진짜 존경 말이야. 김대중은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망명 생활을 했어.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지. 40년을 싸웠어.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인정한 거야. 반대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나도. 자네 알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트럼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트위터로 싸우고 골프 치고 집회에서 소리 지르지. 하지만 김대중은 목숨을 걸었어. 진짜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싸웠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어. 남북 정상이 손을 잡았지. 온 세계가 박수를 보냈어. 진심으로 말이야. 가짜 박수가 아니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트럼프가 속삭였어요. 세상이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 돈 때문이 아니라, 권력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평화를 만들어서 인정받는 사람. 그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김대중은 가난했어. 힘없었어. 하지만 역사에 남았지. 100년 역사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만장일치로 말이야. 트럼프는 사진을 지갑에 넣었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트럼프가 아니라 평화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을요.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어요. 이건 열등감이었고 갈망이었으며 동시에 절망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김대중이 가진 것을 원했어요. 진정한 존경, 역사적 정당성, 그리고 만장일치의 인정. 하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더 집착했습니다. 더 절박해졌어요. 노벨 평화상만 받으면 그 메달만 목에 걸면 자신도 김대중처럼 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트럼프에게 진실은 중요치 않아 보여서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유엔 기후 정상회의 때 일을 얘기해 볼까요? 트럼프의 집무실 벽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그곳은 그야말로 코미디 무대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벽은 액자들로 뒤덮여 있었어요. 중동 평화 협상 체결, 동유럽 긴장 완화 기여, 아시아 분쟁 중재 성공. 보기만 해도 그럴듯했죠. 문제는 이 협상들 중 실제로 성사된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 나가서 이 모든 걸 떠벌렸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중동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동유럽의 긴장을 완화시켰죠. 아시아 분쟁도 제가 중재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신이 나서 계속 떠들었어요. 저는 7개의 전쟁을 끝냈습니다. 아니, 8개. 어쩌면 9개. 독일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구체적으로 어떤 전쟁을 끝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트럼프는 당황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말에 질문을 해. 약간 이 생각도 한 듯 보였어요.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가 기자님. 공부 좀 하고 나에게 질문하세요. 그렇죠. 이럴 때는 오히려 상대방을 멍청이로 만들기 수법이 최고지요. 하지만 독일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만. 프랑스 기자가 끼어들었어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중동 평화 협상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국 기자도 가세했죠. 그 협상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가짜 뉴스. 너희들이 제대로 보도 안 하는 거야. 회의가 끝나고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존재하지 않는 평화협상 주장 마이너스 BBC. 트럼프의 거짓말 끝나지 않은 전쟁들 마이너스 가디언. 트럼프 유엔에서 허위 업적 나열. 각국 기자 반박 마이너스 르몽드. 저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가 뉴스를 보는 걸 지켜봤어요. 그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계속 돌렸습니다. CNN, BBC, 프랑스 24, 알자지라. 모든 채널이 그를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CNN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서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연설입니다. 화면에 이재명이 등장했습니다. 같은 유엔 기후 정상회의였죠.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제협력의 산물입니다. 어느 한 국가의 독단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30% 감축하겠습니다. 구체적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의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일어났고 독일 총리가 따라 일어났습니다. 영국 총리도 캐나다 총리도 일어났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각국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화면은 이재명이 각국 정상들과 악수하는 장면으로 넘어갔어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트럼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BBC였어요. 또 이재명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유엔에서 구체적 기후 정책 제시. 하이라이트로 꼽혀. 프랑스 24로 돌렸어요. 또 이재명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 세계가 주목. 알자지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재명, 기후위기 해법 제시. 실질적 접근 돋보여. 트럼프는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왜 저 사람은 칭찬받고 나는 반박당해.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트위터를 열었죠. 가짜뉴스. 나는 진짜로 평화를 만들었다. 언론은 거짓말쟁이. 트윗을 올리려다 말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이재명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번엔 각국 정상들이 그를 둘러싸고 사진을 찍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두가 이재명 옆에 서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트럼프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 사진이었죠. 그리고 TV 화면 속 이재명을 번갈아 봤어요. 김대중의 후계자. 저 자식이 노벨상을 받으면. 트럼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트럼프가 자기 거짓말에 대한 반박 기사만 쏟아지는 걸 보는 동안 이재명은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전 세계에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트럼프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 유엔 총회 때 일을 얘기해야겠네요. 이건 단순히 웃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몰락을 본 순간이었어요.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단상에 도널드 트럼프가 섰죠. 할당 시간은 15분이었습니다. 화면에 타이머가 작동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자신감 넘쳤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미국은 지난 4년간 세계의 평화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7개의 분쟁 지역에서 중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메모를 했어요. 영국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시리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15분이 지났습니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게가 들어야 합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일본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나갔어요. 긴급 업무 때문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이유를 알고 있었죠. 45분째였어요. 회의장의 3분의 1이 비었습니다. 트럼프는 그제야 눈치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유엔은 더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유엔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나 혼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7개의 분쟁에서 나 혼자서 역할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1시간 8분 만에 연설이 끝났습니다. 박수는 듬성듬성했어요. 의무적인 박수였죠. 트럼프가 단상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당당해 보였지만 저는 알았어요. 트럼프도 많이 긴장했다는 걸요. 복도에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마크롱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가자 지구에서 매일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노벨 평화상은 그런 행동의 결과입니다. 직접적으로 트럼프를 비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그 장면은 1시간 만에 전 세계 뉴스가 됐어요. 마크롱, 평화는 행동으로 증명된다. 르피가로. 프랑스 대통령, 트럼프 간접 비판 가디언. 노벨상은 행동의 결과 뉴욕타임스. 저는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를 봤습니다. 그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차 안내내 창밖만 바라봤죠. 집무실에 들어가자마자 TV를 켰습니다. 자신의 연설이 분석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이 단상에 섰어요. 그의 할당 시간도 15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오늘 3가지 구체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명은 차분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죠. 첫째, 개발도상국 기후 기금을 한국은 내년부터 20% 증액하겠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기술 공유 플랫폼을 서울에 구축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액 부담합니다. 셋째, 아시아 국가들과 탄소 배출 감축 로드맵을 공동 작성하겠습니다. 구체적이었어요. 실행 가능했죠. 무엇보다 약속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14분이 지났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정확히 15분이었죠. 회의장이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독일 총리가 제일 먼저 일어났고 프랑스 대통령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캐나다, 영국, 일본, 심지어 나갔던 대표들도 돌아와 박수를 보냈죠. 트럼프는 TV를 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봤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간을 엄수하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 각국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자국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이 신뢰를 얻었습니다. 트럼프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죠. 김대중의 사진이었어요. 그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TV 속 이재명을 봤죠. 김대중처럼. 저렇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질투보다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트럼프가 혼자 집무실에 남은 걸 봤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How to win 노벨 피스 프라이즈, 노벨 평화상 받는 법. 엔터를 누르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그리고 검색창을 지웠습니다. 대신 다른 걸 쳤어요. 킴데이-융 노벨 프라이즈 스피치 김대중 노벨 평화상 연설. 김대중의 수상 연설 영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새벽까지 그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트럼프에게 정말 치명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날이었어요. 백악관 상황실이었습니다. 참모들이 모니터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어요.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수석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찬성하십니까? 찬성 22%, 반대 72%, 모름 6%. 트럼프는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만 따로 분석하면. 또 다른 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찬성 46%, 반대 54%. 침묵이 흘렀어요. 공화당 지지자들조차 과반수가 반대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기 당 사람들마저요. 트럼프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죠. 계속하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의 주먹이 등 뒤에서 떨리고 있다는 걸요. 대통령님,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참모가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어요. 5명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 4명이 대통령님에 대해 공개 비판 발언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원의 발언이 화면에 떴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가 아니라 혼돈을 가져왔다. 트럼프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위원이었습니다. 메시아 콤플렉스의 전형적 사례다. 자신이 구세주라고 믿는 듯하다. 트럼프의 어깨가 조금 굳어졌어요. 세 번째 위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노벨상 100년 역사상 최악의 후보 중 한 명이다. 네 번째 위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에게 상을 주는 것은 알프레드 노벨의 유산에 대한 모욕이며 노벨 평화상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트럼프는 돌아섰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가 꺼져가고 있었죠. 나가주게. 모두. 참모들이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어요. 저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서 한 참모가 다른 참모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심각한 표정은 또 오랜만이네. 이제 드디어 노벨 평화상은 포기하는 건가? 옆에 있던 참모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되면 또 노벨 평화상 노래를 부를 텐데 어휴.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도 지쳐 있었어요. 트럼프의 끝없는 집착에요. 집무실 문 너머로는 침묵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을 얘기해야겠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사실 이 회담 전에 백악관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참모들의 전략 회의였죠.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이 요새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석 참모가 말했어요. 그가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노력을 지지한다고요. 그러면 여론이 움직일 겁니다.
노벨위원회도 다시 생각할 거고요. 트럼프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심해 보였어요. 이재명이 왜 날 지지하겠나.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G20 정상회담이 기회입니다. 비공식 리셉션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심 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다는 걸요.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담 리셉션장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트럼프는 회장 구석에서 이재명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독일 총리, 캐나다 총리와 대화 중이었죠. 저는 트럼프 옆에 서 있었어요. 그는 샴페인 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시선은 이재명에게서 떠나지 않았죠. 대통령님, 지금이 좋은 타이밍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트럼프는 무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그냥 인사나 하러 가지. 하지만 그가 샴페인 잔을 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저만 알아챌 수 있는 작은 떨림이었죠. 이재명과 독일 총리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트럼프가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요. 마치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요. 이 대통령님. 트럼프의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이재명이 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님. 발리는 어떠십니까? 처음이십니까? 아니요, 오래전에 한 번 온 적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트럼프는 웃었어요.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억지스러웠죠. 잠깐 시간 있으시면 기후 정책에 대해 얘기 좀. 트럼프의 말투는 가벼웠어요. 하지만 이재명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프랑스 대통령과 약속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나중에 1분만 주시겠습니까? 트럼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가면이 벗겨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트럼프는 재빨리 미소를 지었어요. 다시 여유로운 척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이재명의 팔을 가볍게 잡았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지지한다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총리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일본 총리는 고개를 돌렸죠. 이재명은 트럼프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정도 함께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님. 이재명이 트럼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드럽게요.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벨 평화상은 40년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트럼프는 숨을 멈췄어요. 대통령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40년 후에 봅시다. 트럼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키고 말았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의 절박함이, 갈망이, 약함이 모두 드러났다는 걸요. 이재명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마음을요.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돌아섰습니다. 트럼프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마크롱이 이재명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독일 총리도, 영국 총리도요. 대통령님.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회장을 빠져나갔어요. 여유로운 척하면서요.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무너진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유리창 너머로 회장이 보였어요. 이재명은 10여 명의 정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와 대화하고 싶어 했죠. 트럼프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멈춰 서서요. 저게 진짜 리더십인가? 중얼거림이었어요. 전략도 계산도 연기도 필요 없는.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들켰어. 이재명이 다 알았어.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원하는지. 트럼프는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정했어. 나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국 대통령을 동정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트럼프가 마지막 도박을 한 날이에요. 백악관 집무실이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트럼프는 책상 앞에 앉아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청와대 직통번호가 떠 있었죠. 저는 문 밖에 서 있었어요. 트럼프가 혼자 있고 싶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트럼프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2번의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재명의 목소리였어요. 놀랍게도 또렷했습니다. 이 대통령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아, 한국은 지금 낮이시죠? 예, 오후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트럼프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연습한 대로 차근차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 별건 아니고요. 최근에 중동 정세가 좀 안정됐지 않습니까? 제 말은 저희 행정부가 꽤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제 덕분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뭐. 억지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요즘 참 크지 않습니까? 특히 이 대통령님 말씀이요. 유엔에서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이재명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의 후계자답게 참 훌륭하십니다. 그분도 노벨상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2000년에. 트럼프는 책상 위에 물을 마셨어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요. 만약 국제사회에서 평화 기여도 같은 걸 평가한다면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 같은 영향력 있는 나라의 시각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트럼프 대통령님. 이재명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노벨 평화상 이야기신가요? 트럼프는 움찔했습니다. 아, 뭐 그런 거창한 건 아니고요. 대통령님, 지금 가자 지구에서는 매일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속으로 발끈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그건 뭐 복잡한 문제죠.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해결 단계입니다. 곧 발표할 예정이고요. 트럼프는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정말로요. 그분은 5번의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수년간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트럼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평화상은 업적의 포상이 아닙니다. 희생의 인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는 말을 이었어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제 말은 희생이라는 게 꼭 감옥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 희생도 있고 시간 투자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대통령님께서 정말 평화를 원하신다면 먼저 가자 지구에 무기 공급부터 중단하십시오. 이스라엘에 압력을 넣으십시오. 민간인 학살을 멈추게 하십시오. 그게 그렇게 간단하면 좋겠지만요. 트럼프는 웃었어요.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동맹 관계도 있고 중동 정세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트럼프는 침을 삼켰어요. 목소리를 밝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 대통령님, 현실 정치라는 게 노벨 평화상을 원하신다면 평화를 만드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트럼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은 아직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 자격이요? 트럼프는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격이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 말은 자격을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부터요. 네. 물론이죠. 트럼프는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제 말은 얼마나 시간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트럼프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끊겼어. 그가 먼저 끊었어. 중얼거림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김대중의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중동 평화 협상 성공 액자를 꺼냈어요. 한참을 그것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집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트럼프의 최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백악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대통령님, 노벨 평화상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가 물었어요. 트럼프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노벨 평화상? 그거 별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내 업적이 훨씬 위대합니다. 노벨상 따위. 그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당당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브리핑이 끝나고 트럼프는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구글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아즐로 웨더 디셈버 15슬로 12월 10일 날씨. 화면에 날씨 정보가 떴어요. 흐림. 영하 2도. 그는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은 10월 8일이었어요. 63일.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턱시도 카탈로그 15권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씩 펼쳐봤어요. 이건 너무 튀나? 이게 나을까?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상의 메달을 목에 거는 신용을 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연습용 수상 소감문은 37번째 버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CNN 알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 방안 제시. 각국 정상 격찬. 트럼프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제발.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 알 수 없었어요. 벽의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12월 10일. 63일 후. 저는 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트럼프가 지갑을 꺼내는 걸 봤어요. 그 낡은 사진을 또 꺼냈죠. 24년 된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김대중 대통령님, 당신은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4년 동안 그는 울고 있었어요. 조용히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한 방에서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방에서 한 남자가 24년 된 사진을 쥐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죽지 않습니다. 특히 망상 속에서는요. 트럼프는 내일도 모레도 63일 후에도 기다릴 것입니다. 오슬로에서 오지 않을 전화를요. 김대중이 될 수 없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이재명은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이것이 제가 본 백악관의 비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24년 집착.
그리고 그 집착이 만들어낸 비극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는 24년 동안 노벨 평화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기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학살에 압력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들이 인정해주기만을 바랐습니다. 이재명이 지지해주기를, 노벨위원회가 알아봐주기를, 세상이 박수쳐주기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옛 현자의 말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수확을 바라는 자는 거울만 보고 길을 가는 자와 같다. 트럼프는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땀 흘리지 않았고 희생하지 않았으며 진심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울만 봤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이 노벨상 수상자가 된 모습을 상상하면서요. 하지만 거울 속 환상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노력 없는 꿈은 망상일 뿐입니다. 행동 없는 야망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트럼프는 2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림만으로는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인정만 바라는 트럼프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불쌍한가요? 우스운가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나요? 트럼프의 실제 모습을 본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인생 다큐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